안녕하세요. 소개받은 와이드서클 이은주입니다. 와이드서클은 지혜로운 협력대화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요. 조직 문화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지게 된 것 같고요. 자료를 잠깐 같이 봐주시면요. 오늘 시간은 사실 위기 관리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항목들을 좀 살피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. 위기라는 말을 코로나19로 진짜 많이 쓰게 됐죠. 이 조직 안에서 문제, 사건, 사고 이런 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. 위험도 마찬가지고요. 위기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조직이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드는 상황까지 갔을 때 위기라고 저희가 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까요? 외부적으로는 뭐 자연재해도 사실 그렇고 사회적 재난, 뭐 이런 소송 같은 것도 그렇고 평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만하고 내부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요.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재정, 뭐 사업 이런 부분들 다 그렇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혹시 갈등이 너무 심해서 조직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도 저희가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업이나 재정 부분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. 그래서 위기관리라는 말이 비영리 쪽에서는 되게 어쩌면 낯선 단어들인데요. 어떤 위기가 우리한테는 관리돼야 하지? 그래서 이것들을 예측하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지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면서 교육이나 훈련으로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리 차원이 될 것 같고요.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이 대응을 어떻게 해서 복구했을 때 우리가 이 사이클을 쭉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자원들이 이 위기를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이 위기관리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. 이 위기 관리라는 것은 가능한 한 이 영향을 완화시키는 건데 이거랑 반대되는 측면을 보자면 투쟁, 도피, 얼어붙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뇌는 위협을 맞닥뜨리면 자연스럽게 싸우려고 들거나 도망치고 얼어붙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이런 호르몬들을 막 방출한다고 해요.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얼어붙지 않고 지금 우리가 위기가 왔구나라고 인지를 하면서 그동안 관리해왔던 것들 그 자원들을 토대로 이제 대처해 나가는 거 요거를 이제는 좀 시작해보고 연습을 해볼까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. 비영리 조직한테 어떤 항목들이 도움이 될까를 찾아봤는데 일단 마인드 전환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직원들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관리 TF팀 만드신 것처럼 이 시스템도 이제는 슬슬 이제 구축을 가동을 시켜야 된다.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고 목적성 무엇보다 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게 지역사회를 돌보기 위해서 탄생한 부분들이 많잖아요. 그것들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실험을 장려하면서 재정 기반도 탄탄하는 거 무시 못하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 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우리 조직 스스로의 학습 그리고 돌봄 요거에 우리가 훈련되는 기회도 되겠구나 라는 좀 희망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 항목들을 총 4가지로 나눠봤고요. 구성원 안전과 돌봄에는 무엇보다 그 재택근무가 지금 가능하냐 요 문항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말해야 되고 표현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좀 표현이 되냐 그것마저도 구성원들의 안전에 넣어봤습니다.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소진된 상황을 같이 나누면서 돌볼 수 있는가 그거에 좀 초점을 둬봤고요. 사업과 재정도 보시면 무엇보다 얼마나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유연하게 우리가 다시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의외로 이 한쪽 부분에서 비율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체크해보면 어떨까. 조직 구조와 운영에서도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이 위기관리 시스템 이것들을 좀 관장하고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는 누군가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고요.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누구와 언제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 시스템이라서 조직 구조와 운영에 한번 넣어봤고요. 그리고 보안이나 재산권 보호 같은 것도 사실 늘상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내부 소통과 외부와의 연결인데요.
괜찮아, 잘했어, 이런 얘기를 쓰는가, 이런 것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.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실은 힘을 얻고 말 한마디로 사실은 굉장히 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, 그런 언어 사용부터 시작해서 외부와의 연결, 우리가 같이 좀 비슷하게 활동하는 단체들하고 이럴 때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,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나 정부 이렇게 좀 공유하고, 이 단체를 몰랐던 시민들이라도 이번 기회로 또 같이 자원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으로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기뿐만 아니라 평온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좀 필요하고 해볼 만한 관행이구나, 이런 걸 좀 보게 됐습니다. 요번 툴킷은요, 위기관리 상황, 지금 관리 실태가 어떤지를 좀 진단해 보는데 초점을 맞췄고, 이거를 계획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좀 만든 측면이 강합니다. 그래서 어떤 소통들이 필요하고 어떤 단계들로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. 그래서 이번 항목들에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이 키워드랑 우리 조직하고는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나누셔도 이 툴킷은 정말 여러 차례 연거푸 계속 써보실 수 있을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아까 위기관리 계획 설계 계기로 이 툴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툴킷에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주제를 나열해 놓긴 했지만요, 가령 이런 거죠. 우리 조직한테는 위기가 뭔지,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거는 어떻게 해왔는지, 위기관리 업무 우리 할 필요가 있나? 누가 해야 되지? 그리고 각자 또는 조직 전반이 좀 감지하는 것들,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간회의 때 또는 또 다른 시간을 내야 되나? 얼마나 자주 이것을 말하고 들을 건지,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고 들어가는 거, 이것도 위기를 관리하는 거 못지않게 너무 중요하다. 그래서 가령 이런 도구들을 써볼 수 있더라고요. 이 예상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건데, 예를 들어 3년이라고 지금은 해봤는데요. 지금부터 3년 뒤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 모습, 또는 3년 뒤에 최악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서 지금부터 6개월 뒤에, 1년 뒤, 2년 뒤에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어떤 장면들,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거를 적다 보면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조직에 갖고 있으면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.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, 이 자원들을 챙기고 있는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는 비전을 3년 뒤에는 좀 볼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을 들여서 같이 구성원들하고 해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, 필요한 거,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좀 주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. 선례를 통해 배우는 것도, 이것도 시간 들여서 이 툴킷 사용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예전에 경험했던 위기 사례 뭐가 있었는지 떠올리셔서 이 초기 경고 신호는 뭐였을까? 더 빨리 인식할 수 있었을까? 이때 도움이 됐던 행동, 리더십은 뭐가 있었지? 이 과정에서 강점, 취약점 발견되는 게 뭐가 있었고, 소통에 대해서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, 이런 것들을 선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.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을 거치면 제가 제안드린 항목에 추가로 우리 조직만의 그 관리 항목들을 더 추가하실 수 있겠죠. 아까 감지한다는 표현을 써드렸는데, 이게 늘상 뭔가 불편하고 뭔가 찜찜하고 이런 것들은 나누는 게, 소통하는 게 위기관리의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스템을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. 스위치가 만약에 물을 120도 끓여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치면 이 보일러는 폭발합니다. 그리고 온도계한테도 이 물을 120도에 끓여야 된다 막 설득을 시켜서 다수결로 얘네 둘 다 오케이 해서 물을 120도 끓이게 하면 또 폭발하죠. 결국에는 이 보일러가 자기가 하는 역할, 본인이 컨트롤해야 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담당자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터집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, 혹여라도 그걸 모른다고 해도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찜찜한 것 같아,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문화, 그런 자리들이
이 조직 안에 좀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이 위기 관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작이고 이 조직들 구성원들 안에서 이야기 나눈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진단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. 보시면 이 첫 번째 페이지부터 4가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고 동그라미 치게 돼 있고 아래쪽에는 우리는 이런 항목을 추가하면 좋겠어요. 좀 빈칸을 만들어 놨고요. 그 마지막 장에 결과지 작성이라고 이제 나옵니다. 여기다가 동그라미 개수, 느낀 점을 메모를 하고 요런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모른 척하고 좀 밀어놨던 얘기들을 이번 기회에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들었습니다. 얘기하면서.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.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같이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